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저는 유방암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 제일 많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영국이 95명, 미국이 85명, 일본이 60명, 한국이 동일하게 60명, 중국이 35명 정도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호활하다 보니까 연구도 활발하여서 고형암 중에서 가장 빠르게 치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방암 발생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교적 젊은 여성층인 40대 및 50대에서 빈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 시절 1970년대에는 유방암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나이를 먹음과 더불어 유방암 빈도는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은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여성에서 가장 빈발하는 암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식생활 변화로 오는 추세이며, 일본과 한국의 빈도는 증가 추세이고, 일본과 한국의 절반 정도에 미치던 중국에서도 빈도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추정됩니다. 서양에서는 여성의 연령에 비례해서 유방암 빈도가 증가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40대, 50대 여성에서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한국 여성의 유방암 중 83%는 침윤암이고 16%는 상피내암입니다. 침윤암은 유관이나 유선 세엽을 넘어서 침윤하는 암이고, 상피내암은 유관이나 유선 세엽 안에서 북한된 암을 의미합니다. 유방암의 증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기간이 아닌 시기의 유즙 또는 혈액 분비, 유두나 주위 유방의 함몰, 유방 피부의 변화, 유방 내 멍울, 겨드랑이의 통증, 유방 피부의 쓰라림, 유방 피부의 돌출 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유방암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드물게는 남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 발생에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나이, 유해 환경, 호르몬 치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같은 DNA 손상, 흡연, 음주, 무출산, 무수유력, 조기 초경, 폐경지연, 비만, 친일 유방, 유방암의 전력, 유방암의 가족 등 많습니다. 이 중 비만, 흡연, 음주, 호르몬 치료 등은 피할 수 있는 인자이고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 분만 후 모주 수유, 금주, 금연, 호르몬제 복용 주의, 지속적인 유방 관찰이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유방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유방의 구조 중 젖샘 또는 유선과 그리고 유관 그리고 림프관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선에서 만들어지는 젖은 유관을 통하여 유두로 모입니다. 한편 유두로부터 시작된 림프관은 겨드랑이와 가슴 내벽을 따라서 쇄골 상부에 만납니다. 유방암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림프관의 구조를 따라 전이 됩니다. 유방암의 자가 진찰은 시진과 촉진이 있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서 팔을 들거나 아래로 팔을 내리거나 혹은 손을 모으거나 하면서 유방을 관찰합니다. 앞을만 보지 말고 옆으로도 봅니다. 세 손가락의 손끝으로 촉진하며 유두를 중심으로 방사형 아니면 회전형으로 아니면 위아래로 멍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방암의 종류는 유관에서 발생하는 유관암, 유선에서 발생하는 소엽암, 두 가지가 혼재하는 혼재성 유방암, 염증을 동반한 염증성 유방암,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성 유방암으로 분류합니다. 침윤성 유관암은 유관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침윤성 암이며 유방암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입니다. 침윤성 소엽암은 소엽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침윤성 암이며
전체 침윤성 유방암의 약 5 내지 10%를 차지합니다. 유관암은 유방암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며 이 중 관상 내피암은 암세포가 유관의 안쪽에만 위치하고 유관 바깥으로는 침습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기관으로 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고 그림에서 보듯이 암세포는 둥그런 관으로 이루어진 유관에만 구간되고 주기적으로 침윤이 없습니다. 소엽암은 유방암의 5 내지 10%를 차지하며 이 중 소엽 산피 내암은 암세포가 소엽의 안쪽에만 위치하고 소엽 바깥으로는 침습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방암으로서 유두암인 파제병이 있으며 유두에만 국한될 경우 예후가 상피 내암과 비슷하여 매우 양호합니다. 유방암의 증세는 유두 생김새의 변화, 유두 분비나 출혈, 유두 멍울 혹은 유방멍울, 유방 피부의 색깔, 그리고 표면의 변화, 유두나 유방의 통증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유방암의 크기가 귤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유방의 크기가 커지며 유방 피부에 발적이 생기기도 하고 유두가 함몰됩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크게 세 수로 나누고 화학요법은 또한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호르몬요법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적 절제를 하는 수술입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세기 의학사를 볼 때 유방암의 생존율을 향상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기 발견에 따른 근치적 절제입니다. 유방암 검진 때 사용되는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은 정기적인 진찰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유방 촬영술로서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 10년 생존율이 95%, 진찰로서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 생년 생존율이 85%이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역시 유방암 촬영술로서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 34%이고 진찰로서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림에서 여러 유형의 유방 조직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방 조직이 치밀합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 조직이 치밀할 경우 암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동시에 할 경우 진단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그림에서 보는 붉은 화살표는 암 조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MRI는 더 좋은 진단법이 될 수는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틴으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의심 부위가 있으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침을 정확하게 유방암 조직에 도달하게 하는 조직을 얻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음파 검침에 따라 조직 검침을 정확하게 유방 머물에 넣어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암으로 확진된다면 암 조직에 방사선 도기 원소를 주입하여 이 물질이 림프선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 물질이 도달한 림프선을 센티넬 노드라고 부르며 이러한 센티넬 노드를 종양과 함께 제거합니다. 만일 센티넬 노드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방암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방암 수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광범위한 수술만이 근치를 이룬다는 것이 정설이었고 저 또한 학생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속되는 임상시험 결과 국소적인 유방암의 경우 광범위한 수술이 아니고 유방암을 포함하는 유방의 부분적 절제만으로도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어 있고 이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소적인 유방암의 경우 유방의 부분 절제, 센티넬 노드 절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세포 독성 항암제 또는 호르몬 치료 또는 표적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국소적인 유방암이라도 수술 중 절제가 힘들거나 아니면 절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수술 전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미리 사용한 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유방 절제는 광범위 유방 절제보다 외관이 좋으며 겨드랑이와 팔의 기능을 보존하고 팔의 부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절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추가하더라도 유방암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온코타입 DX나 맘마 프린터와 같은 암 조직 유전자 검사 기법이 있습니다. 모두 1기나 2기의 유방암 중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21개 유전자와 70개 유전자를 검사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상 유방암의 예후는 병기, 세포의 분화도, 호르몬 수용체 유무, 표적 유무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검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은 종양의 크기와 인접 부위, 침윤,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등을 고려해서 병기를 결정합니다. 0기는 상피 내암인 경우, 1기는 멍울의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 2기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3기는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피부 또는 흉근을 침윤한 경우, 4기는 원격 전이가 된 경우를 칭합니다. 5년 생존율은 0기에서 1기까지가 100%, 2기는 87%, 3기는 61%, 4기는 20%입니다. 이를 더 세분화하여 1기와 2기는 각각 A, B로 3기는 A, B, C로 나눕니다. 병기를 세분화하는 기준이 복잡하긴 하나 세부 병기에 따라 예후가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생존 곡선은 세분화된 병기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에는 해부학적인 병기에 세포 분화와 표적의 유무를 추구한 임상적 예후 병기가 예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은 해부학적 병기이고 아래 그림은 임상적 예후 병기입니다. 재발의 호발 시기는 수술 후 2년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감소 추세이긴 하나 지속적인 재발을 보이며 15년 내지 20년까지도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 시기가 진단 후 2년 이내이면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진단 2년 이후의 재발이면 재발 병소가 유방에만 국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호발 전이 부위는 뇌, 폐, 간, 뼈입니다. 원격 전이가 된 경우 모두 병기는 4기입니다. 그림은 1차 치료 후 재발한 유방암과 첫 진단 시 병기가 4기인 진행암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선은 진단 시 병기가 4기이고 점선은 재발한 유방암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진단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낮으나 진단 2년 후 재발인 경우에는 첫 진단 시 병기가 4기인 진행암의 생존율과 비슷합니다. 유방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시약증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약도 인가되어 있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두 가지 약이 사용 가능합니다. 진행암인 경우에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 종류는 독토로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제요법, 독토로비신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바클리탁실 교대요법,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독토로비신 플로리라스 3제요법,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메토트렉세이트 플로리라스 3제요법, 플로리라스 에피루비신 사이클로포스마이드 3제요법, 파클리탁셀 독토로비신 사이클로포스마이드 3제요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미국 시약청에서 인가받은 유방암에 대한 약제는 2023년 12월부로 89개의 약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호르몬제제, 단크론 항체, 단크론 항체와 부착된 세포독성 항암제, 신호전달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약제는 특별한 상황에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맞춤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는 없으나 적응증이 될 경우 치료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사용된 호르몬제,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의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역시 맞춤 치료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는 헐투 표현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표현 유방암, 헐투와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 즉 ER과 PR이 모두 표현되지 않는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BRC의 유전자 변이에 의한 표적 치료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차당제인 타목스펜이나 풀베스트란, 그 다음에 호르몬 생산 억제제인 아로마테이즈 차단제인 레트로졸, 아나스트로졸, 엑사메스테인, 시상하부, LH, RH, 근제인 고세렐린, 루프렐라이 등은 부작용이 별로 많지 않은 좋은 약제입니다. 유방암 세포에서 제2상피 성장인자 수용체, 즉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를 표현할 경우
이에 대한 항체는 제2 상피 성장 유전자 수용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신호 체계를 차단함으로써 암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신약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는 2023년 올라파립, 트라스투즈맵 데럭시테칸, 펜브롤리즈맵을 인가하였고 2024년에는 탈라조파립, 라이보사이클릿, 플라세세트란트 인가해져이며 차후에는 다도보테타맵, 그다음에 갑세바세트립 등등이 인가 예정입니다.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필레드 통계를 인용하면 1953년에서 59년, 1963년에서 69년, 1973년에서 79년, 1983년에서 89년, 1993년에서 99년 기간을 나누어 볼 때 절대 생존율 및 상대 생존율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간 기간을 생략하고 1953년 59년과 1993년 99년 두 가지 기간만 비교하면 40년간 괄목할 생존율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유방암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유방 촬영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방 보존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호르몬 치료 등을 모두 구사하여 조기암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진행암이나 재발암이라 하더라도 화학요법, 호르몬요법, 면역요법, 표정요법 등으로 삶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긍정적 자세,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 그리고 단호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유방암은 정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36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